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박대희 선배님과 함께 발굴하고 있는 저희 호우 시절 지난 에피소드에서 조금 길게 저희가 네. 그 시리즈의 개관을 40년의 시간을 아우르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1편부터 4편까지의 이야기를 좀 농축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해리슨 포드도 나이를 들고 우리도 엄청 또 나이가 들고 그쵸. 한 상황 속에서 이번 2023년에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운명의 다이얼이 개봉을 했어요. 재밌는 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개봉을 네,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참 그 문화 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네. 그런 거. 그리고 6월 28일에 만 나이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음. 운명의 다이얼이 된 거죠. 시행된 거죠. 그렇죠. 모두가 한 살씩 어려진 그 속에서 이제 봤는데 이번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5편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박대희 선배님도 감상평 특별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영화의 배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요거는 그 감상평, 그러니까 어떤 소회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네, 예, 먼저 내용. 요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네. 결국은 다시 나치로 돌아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다시 뒤로 돌려서 그 나치와의 어떤 그 라이벌 그 네, 사람이 그쵸. 위르겐 폴러, 맞아요. 위르겐 폴러라는 그 나치의 어떤 그 사람과 대결이 그려지는데 네. 소재는 안티키테라라는 그 음. 지금 운명의 다이얼로 그려진, 네. 예, 근데 이것도 실제 존재했더라고요. 안티키테라라는 이것도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는지 아닌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 뭐 어허. 실제적으로 그 안티키테라라는 앞바다 남파선에서 이게 발견이 됐대요. 네. 발견이 돼서 어허. 두 조각으로 나뉘어서 발견이 됐는데 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그걸 X선으로 쬐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진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뭐 지금 과학자들이 이리저리 만들어서 재현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게 뭔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어. 추정컨대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네. 기계였다라고 정도만 지금 좀 그게 밝혀져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게 그 영화에서는 그냥 이걸로 어떤 시간의 틈을 만들어서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그렇죠. 네. 그려진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네. 그 아르키메데스의 무덤 같은 경우도 음.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뒤에 말씀드릴 디오니시우스의 귀라는 데서 발견이 되지만 현재는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도 아직 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오니시우스의 귀 같은 경우가 저는 이런 곳이 진짜 있나라고 그래요. 찾아봤더니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어허. 이게 그 시칠리아, 그러니까 그 시라쿠사라는 데 그 네. 독재자가 네. 이 정적을 가두려고 만들어놨던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었대요. 유배지랄까 뭐 네, 감옥 네,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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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이유가 네. 그 역사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 크게 증폭되게 들리게 해서 이 포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정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아하. 있고 네. 또 하나는 포로들의 고문 소리를 극대화해서 네. 공포심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겠네요. 23m 높이에 뭐 이렇게 한 65m 깊이 되는데 지금은 과거만큼은 그 효과가 안 난대요. 지금은 과거만큼 효과가 안 나도 여기 그냥 평균 여기 가서 얘기를 하면 뭐 한 16번 정도의 에코가 울리는 야. 예. 이야, 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지금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상당히 그 목소리가 뭐 많이 울리는 곳을 찾아가는 뭐 이런 장면도 네, 있고 맞습니다. 되게 목소리가 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다뤄졌었던 장소. 그 정도가 뭐 이제 소재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제가 조금 좀 보시는- 재밌게 봤던 건 네. 그 메리언이랑 이제 마지막 장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팔뒤꿈치 키스하고 뭐 네네. 이게 사실 레이더스에 나왔던 그쵸. 첫 장면이거든요. 장면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감정이 많이 올라왔던. 이게 그랬었구나.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나랑 다시 볼 일이 없겠구나라는 어. 생각을 하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4편이 끝난 다음에는 그 아들을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그 다음 작품을 쭉 이어가기 위한 장치를 두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냥 보니까 5편에서 죽은 걸로 참전해서 네, 네, 죽은 걸로 사망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이제 진짜 인디아나 존스는 끝낼 생각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좀 앉아 있고 싶었어요. 영화관에. 네, 이렇게 감상에 좀 엔딩 올라가는 젖어 거에. 있고 싶었는데 근데 옆에서 저희 그 색시와 아들이 네. 오늘 많이 등장하시네요.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 감정선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면서 빨리 나와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무참하게. 네, 집으로 돌아갔던. 네. 혼자서 한번 더 보시는 거 네, 어떨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내려가기 전에 네, 영화관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지금 참 생각을 회사에선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선배인데. 집에서는 그죠. 슬픈 가장이네. 나오려면 나와야죠. 아 너무 웃긴다. 조셰프님은 5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렇구나. 저는 1, 2, 3, 4, 5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고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요즘 영화니까 맞아요. 네. 더 재밌게 본 면이 있고 네. 특히 근데 4편은 전 그렇게 재미없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서 느낀 건 확실히 영화는 영화관에서 볼 때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맞아. 요 느낌과 함께 네. 영화 자체에 대한 사실 저는 감상보다는 해리슨 포드의 어떤 일생을 본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반생 정도를 본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해리슨 포드의 한 80이 넘으신 걸로 아는데 한 40년 그쵸. 넘는 세월을 배우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또 같이 요번 5편에는 그 살라도 그 김리가 맞아요. 그렇게 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리고 그 메리언도 다시 나오고요. 나오죠. 맞아요. 그 참 감동적이죠. 그런 네. 장면을 보면서 진짜 뭔가 되게 울컥해지고 네. 이 인디애나 존스를 보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좀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저랑 되게 비슷한. 그게 아마 것 같네. 이제 저희도 좀 나이가 다 있다 보니까 뭐 해리슨 포드만큼은 아니어도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와 이렇게 청춘의 마음은 네. 여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구나에 대한 그쵸. 어떤 커튼이 다 쳐져가는 거에 대한 어떤 네. 뭉클함? 좀 아쉬움? 이런 감정을 좀 받아서 저는 오히려 혼자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앉아서 그 끝까지 엔딩 크레딧이 이게 올라가는 걸 다 보고 나왔던 것 유부남과 같아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유부남과 무부남의 차이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5편에서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젊은 시절로 처리된 아마 디에이징? 예, 네. CG 처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활약상이 나오고 그 이제 그러고 나서 나이 든 모습이 딱 나올 때 상당히 그렇죠. 뭐랄까요? 되게 시간의 흐름이 한 번에 느껴지니까 와, 이것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리슨 포드 정말 대단하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봤을 때 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불행한 구석도 좀 있었구나. 그렇게 아들을 잃고 그렇죠. 또 부인과 또 헤어진 상태로 어쨌든 처음에 나오니까 그랬을 때 저 모험가에게도 많은 또 애환이 있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감 때문에 저도 5편을 상당히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셰프님이 또 저랑 똑같이 생각하신 게 유일하게 저희는 이제 5편만을 영화관에서 본 거다 네. 보니까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5편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5편에서 그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 그러면 예수님을 찔렀던 그렇죠. 그 창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롱기누스의 창을 찾았던 그 네. 군주들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그 성배와 성괴와 성창을 다 한 번씩 네, 다루는구나. 다 나오죠. 결국은 이 5개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이제 서구 사회에서 네. 근간이 됐었던 그 일종의 문제가 됐던 유물들은 네. 어쨌든 한 번씩 언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5편의 경우가 이제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감독이 다르잖아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라고 사실 굉장히 뭐 헐리우드에서 연출 쪽으로는 뭐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래요? 최고의 에이스인데 마지막 그 메리온과의 재회나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은 뭔가 후배 감독의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그런 감동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물론 3편 끝났을 때도 그때가 진짜 끝나는 것 같았고 4편 끝날 때도 이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5편은 정말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스에서 인디아나 존스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뭐 레이더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레이더스로 해서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뭐 워낙 히트를 뭐 쳤으니까 그쵸. 그랬겠죠. 그래서 계속 속편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4편이 나왔을 때도 사실 저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아슬아슬했다. 네, 뭐. 그때도 이미 연세가 뭐 환갑이 넘으셨을 거예요. 환갑 그쵸.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액션 영화를 찍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뭐 그런 아주 뭐 작은 기대마저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그냥 네. 끝을 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인디아나 존스가 이걸로 끝났다, 이번 시리즈로 끝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오피셜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근데 또 모르죠. 이제 영화가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 네. 또 할리우드의 그 자본에 대한 뭐 그건 그렇죠. 탐욕은 다시 어떤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어서 네. 제 2대 인디애나 존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뭐 저도 모른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해리슨 포드 건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인디애나 존스란 영화 자체가 계속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도 좀 퀘스천업을 해요. 고고학이라는 소재가 네. 과연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인가 소재인가 그게 저는 워낙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나온 고고학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그렇게 대단히 흥행한 걸 잘 못 봤거든요. 뭐 이를테면 내셔널 트레저라거나 네. 네.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언찰티드라거나 네. 네. 그리고 뭐 최근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다빈치 코드도 영화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공했나요? 제가 알기로 다빈치 코드도 그래도 뭐 다빈치 코드 정도면 그래도 뭐 몇백만은 들어왔나요? 제가 그 영화를 잘 몰라서. 속편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우리나라 흥행도 흥행이지만 적어도 네네. 미국에서는 네. 상당히 그래도 음모론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또 그 수요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고고학이라는 소재를 계속 이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가? 특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벌어야 하는 할리우드에서 계속 네. 다룰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인디아나 존스라는 어떤 간판이 사라진 게 저는 계속 좀 아쉽죠. 못내 아쉽습니다. 예. 이 다르게 생각하면 인디아나 존스가 전 영화계에 이미 남겨놓은 유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게 생각보다 많은, 예를 들어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부터 5편까지 계속 나오는 그 연출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정을 옮길 때 그 맞아요. 지도 지도 위에서 위로. 이렇게 네. 쭉 비행기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여정 표시해주는 이런 게 사실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영화계에 남긴 영향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항공기 타면 네네. 여행기 타면 그 그렇지. 여정 맞아요. 보는 거 되게 맞아요. 재밌게 보지 않아요? 네. 사람들 심심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연출에도 영향을 줬을 수도 영향을 있는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네. 와 이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꼭 반드시 인디아나 존스 6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서 뭐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호우 시절.